30년 넘게 일해 손에 쥔 소중한 퇴직금 3억. 그 돈이 3년째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만 내뱉는 밑 빠진 독이 되어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그러더라 하는 뜬소문이 아닙니다. 매달 500만 원은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그 한마디에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가 공실과 대출금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바로 오늘날 50대 은퇴자들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평생의 노력이 담긴 그의 꿈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평생을 제철소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김상진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마디에는 30년 넘는 세월이 땀과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그는 통장에 찍힌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는 그런 평온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양사무소의 광고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도시 항아리 상권 마지막 기회. 월 500만 원 임대 수익 보장. 상담사의 말은 더 달콤했습니다. 부장님,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 1층 코너 자리입니다. 여기는 빵집이 들어와도 약국이 들어와도 무조건 대박 나는 곳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 김 부장님은 퇴직금 3억 원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그리고 은행 대출 3억 원까지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10억 원이 넘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계산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월세 500만 원을 받아서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내고도 매달 300만 원이 남는 완벽한 노후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정반대였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는 생각보다 횡했고 주변에는 그의 상가보다 더 새롭고 더 큰 상가들이 계속해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대형 쇼핑몰로 향했지 그의 상가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상가 문에는 임대문이 딱지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월세 500만 원은 구경도 못했고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와 수십만 원의 관리비는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마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들어가는 그늘을 볼 때마다 김 부장님은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김상진 부장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아주 잘 짜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 투자는 은퇴 후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아파트 규제를 피해 상가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 열풍은 2021년에 정점을 찍어 한 해에만 무려 4만 2천 개가 넘는 상가가 분양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소비의 중심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길고 긴 고금리의 터널은 이제 막 가게를 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는 이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100곳 중 14곳 가까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상권인 강남 가로수길의 공실률이 41%에 달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상가 신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 큰 착각에 빠집니다. 첫 번째 착각, 그래도 부동산은 남지 않느냐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내 돈을 잡아먹는 부채일 뿐입니다. 월세는 못 받는데 이자와 관리비, 세금만 계속 나가는 상황. 이건 내 돈 들여 남의 빈 창고를 지켜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합니다. 결국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금매,
내놓아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더 근본적입니다. 바로 퇴직금은 투자금이라는 생각입니다. 퇴직금은 투자의 종잣돈이 아닙니다. 월급이 끊긴 그 순간부터 내가 다시 일어서거나 혹은 안정적인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텨내게 해줄 최후의 비상생존 자금입니다. 실패했을 때 만회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한 투자는 안전장치 없이 벼랑 끝에서 외주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공격이 아닌 수비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튼튼한 노후 방패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가입해둔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는 잠자고 있지 않은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이미 월 9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비록 월 500이라는 환상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이야말로 절대 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평생 월급입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파는 집이 아닌 사는 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가 투자를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무리하게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에 안정적이고 내 집에 대한 소유권과 거주권을 지키면서 매달 고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비책은 퇴직금 3억을 분산하고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받아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당장 어디에 투자하지 않고 그저 계좌 안에 넣어두기만 해도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는 과세이연 효과만으로도 이미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계좌 안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등에 나누어 담아두십시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가 투자의 불확실한 수익률보다 이 확실한 절세 혜택이 내 노후를 지키는 훨씬 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월급 받는 건물주의 꿈은 안타깝게도 매우 위험한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그 신기루를 줬다가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설명회 대신 조금은 답답하고 느려 보여도 가장 확실한 국가연금 제도를 믿고 내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며 불려나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절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은 도박을 위한 판돈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불안과 싸우며 보내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방패입니다. 부디 그 방패를 헛된 창과 맞바꾸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